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극한값의 성질까지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극한값을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어떤 수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극한값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가장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줄 거고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an분의 1이 자, 이 an이 어디로 가기만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로 가기만 한다면 무한대로 가기만 한다면 전부 다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2번에서 했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0으로 간다. 그러니까 n제곱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극한값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인정해야 할 것. 자 인정해야 할 것. 자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자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당연히 더 큰 무한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한대랑 어떤 상수를 곱하게 돼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상수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갈 것이고 상수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은 자, 어떤 상수에다가 또 무한대를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좀 사실들은 인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너무나 당연하다. 자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요.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건 좀 알 수가 없는데 자 하나로 정할 수가 없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정형은 그러면 무한대로 나누면 뭐가 될까? 사실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사실 뭐가 될까? 알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거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뭐 0이 되고 0이 되는 꼴? 알 수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주로 다룹니다. 자, 이것과 이것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함수의 극한에서 갈 때는, 함수의 극한으로 갈 때는 요 놈하고 요 놈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사실은 뭐 이게 이런 꼴들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꼴들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 극한값의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계산하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용해야 될 것은 뭐다? n분의 1의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요.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계산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그냥 비교를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 나중에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항식 형태, 그 다음에 뒤에서 할 것은 지수식 형태, 그러니까 등비수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항식 형태만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 다항식 형태만 바라보도록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항식 형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 뭐 3n-7 같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분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도 이제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얘가 더 큰 무한대로 갈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이 분모 분자를 적절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주냐면 분모 분자를 자, 분모 분자를 자, n으로 나눕니다. 자, 왜 나누는지는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분모 분자를 n으로 만약에 나누었다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뭐가 되냐면요. 2n 플러스 3 플러스 n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n분의 7이 되는 거겠죠. 자, 조금 이제 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걸로 생각을 해보고요. n으로 나누는 경우 생각해보고 이 n은 뭡니까? 분자의 최고차수고요. n제곱은 분모의 최고차수이기 때문에 뭘로 나눠야 될지 좀 통일을 시키자고요. 자, 일단 먼저 이걸로 나눠봤더니 얘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근데 얘는 3이니까 3으로 가는 거고 얘도 3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뭡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더하기 3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구나. 인정하고 가야 할 것에서 했었죠? 자, 그래서 인정하고 가야 될 것에서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3이구나.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는구나? 0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n으로 나눴을 땐 이런데 만약에 n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보기 편한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 플러스 n분의 3이 되고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요. 3이 되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n분의 3이죠. n분의 3이 되고 n제곱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얘 2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전부 다 수렴하는 놈으로 바뀌었어요. 즉 얘는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또 발산에 대한 인정하고 가야 할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 얘가 전부 다 수렴하는 꼴로 간다면 그냥 수렴하는 그 값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n제곱으로 나누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0 빼기 0이니까 뭐라고 쓰십니까?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모의 최고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좀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아예 그냥 컨셉을 잡죠. 자, 뭐라고 한다? 분모의 최고차 식으로 나눈다. 자, 분모의 최고차 식으로 나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분모가 더 큰 경우였는데 그럼 분자가 더 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3n-7분의 자, 2n제곱 플러스 3n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고요. n분의 7이 되는 거고요. 얘는 2n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n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자, 봤더니 얘는 0으로 가니까 얘는 분모는 3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얘는 무한대 더하기 3이니까 전체가 무한대로 가겠죠. 3분의 무한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결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가는구나.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하는구나. 즉 무한대로 가거나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분모 분자가 같을 때,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입니다. 즉 3n 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4분의 자,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분모 분자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 둘 다 n제곱이니까 n제곱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n분의 7,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2 플러스 n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수렴하게 됐죠? 3, 빵, 빵. 2 더하기 빵 더하기 빵. 그래서 얼마다? 3 빼기 빵 더하기 빵. 2 더하기 빵 더하기 빵. 그래서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모에
뒤에 있는 놈, 최고차를 제외한 나머지 놈은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 얘도 마찬가지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남는 이 3과 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디에 있던 놈입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들로 있던 놈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하려면 최고차항의 개수들로 계산을 해주시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는 꼴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식으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서는 수렴 얘는 발산이죠. 사실 발산과 수렴이 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직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수렴이면 우리가 이제 뭐 한다?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이 내용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잊으시면 안 되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해결이 됐네요. 첫 번째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문제가 됐었던 것은 요 놈이었는데 요 놈은 해결이 됐네요. 자, 요 놈이 이제 아직 남았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자,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계산하는데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계산을 하는데 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자, 루트가 없고 그냥 다항식인 경우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n 세제곱하고요. 마이너스 n 제곱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으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이 전체가 어디로 갑니까? 1로 갑니다. 근데 얘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러니까 무한대에다 1을 곱했으니까 우리는 뭐다? 무한대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어차피 최고차로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차의 부호를 따라서 그대로 무한대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결론을 내면 큰 놈, 이 큰 놈을 우린 대빵이라고 할까요? 대빵 따라간다. 자, 대빵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나온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빵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리미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4에 10제곱 곱하기 n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에 4의 10제곱 선생님 엄청나게 큰데요. 무한대에 비하면 이만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그냥 대빵 따라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뭐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루트 만약에 n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n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얘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얘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가는데 뭐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자,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아직 모르는 꼴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은 뭐죠? 이런 꼴과 그 다음에 이런 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아주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뭘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는 겁니다.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n을 해주시고요. 위에다가도 루트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n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걸 해주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밑에는 1이 남죠. 자, 리미트 붙일 공간 만들어주시고 자, 1이 남고요. 얘는 루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이 되니까 자, 이거의 극한값은 당연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아, 나는 인정하고 갈 것에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분의 1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거 분의 지금 1이기 때문에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한다? 그렇죠.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n을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2n에다가 플러스 n을 이렇게 곱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곱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주면 2n만 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곱해줬으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되고요.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지금 얘는 몇 차식인가요? 1차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루트는 일반적으로 2분의 1차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2분의 1차인데 안에가 2차니까 두 개를 곱해서 얼마다? 그렇죠. 1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 분의 1차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 자, 우리는 뭐라고 한다? n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위아래를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n으로 나누게 되면 n은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n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꼴이 나왔어요. 자, 얘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2분의 루트 1 더하기 0, 루트 1, 1이죠.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1로 수렴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때 얼핏 계산이 안 되는 건 왜 계산이 안 되냐면 루트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자, 루트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유리화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똑같은데요. 루트 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n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요. 자,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 우리가 아는 꼴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는 꼴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 유리화가 필요하다. 근데 분모 유리화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데 분자도 유리화를 할 수 있어요. 분자를 유리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분모 유리화 했던 것처럼 똑같이 뭘 한다?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뭘 곱한다? 루트 n제곱 플러스 5n 그 다음에 플러스 n을 곱한다. 밑에도 루트 n제곱 플러스 5n 그 다음에 플러스 n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5n 그 다음에 플러스 n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주면 n제곱 플러스 5n에서 n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5n이 됩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어때요? 그죠? 1차식 더하기 1차식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죠. 1차식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뭘로 나눈다? 위아래를 뭘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래서 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n으로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어떻게 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으로 나누게 되면 루트에 n제곱으로 들어가죠? n제곱으로 들어갑니다. n제곱에 n제곱 플러스 5n이니까 플러스 얘는 n으로 나눴으니까 1이 되고요. 얘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라는 거죠. 요거 정리하면 얼마? 그렇죠. 1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얼마? n분의 5가 됩니다. 자, 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자, 0으로 가기 때문에 0 가고 1 더하기 1분의 얼마다? 5다. 그래서 얼마다? 2분의 5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극한값의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면서 자, 필수 예제를 풀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 가면서 좀 극한에 대한 그 감을 좀 익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몇 차식분의 몇 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2차식분의 2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키워볼게요. 자, 좀 키워보시면, 자, 2차식분의 2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겠다? 최고차,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떻게 한다? n제곱으로 나누면 3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계산을 할 것이고, 자,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 마이너스 n분의 3으로 계산하겠다.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3과 2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값은 얼마다? 3분의 2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자, 2n-1분의 요건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 준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누구로 나눈 겁니까? n으로 나눠줍니다. 2 빼기 n분의 1.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n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얘는 어디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2로 가는데 얘는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자, 2분의 무한대잖아. 2분의 무한대. 그러면 결국 얘는 뭐다? 인정해야 할 것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무한대로 간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도요. 자,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누구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그러면 나눠주면 n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1 빼기 얼마? n제곱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얘는 n분의 1 플러스 n세제곱분의 1이 되겠죠. n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1 빼기 0분의 0 더하기 0이니까 얼마입니까? 0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결론 내렸어요.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0으로 간다. 분자가 더 크면 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4번을 봅니다. 자, 4번. 선생님 키가 크기 때문에 자, 좋아요. 자, 로그가 나왔습니다.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의 빼기는 뭘로 간다? 그렇죠. 나누기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로그는 빼기를 뭘로 처리합니까? 나누기로 처리합니다. 요렇게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분모 분자가 지금 어때요? 차수가 똑같죠? 그럼 아까 전에 차수 똑같을 때 누구분의 누구라고?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1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얘가 1입니다. 까먹지 않았죠? 로그 1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가 이제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로그를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를 좀 복습을 해주시고요.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미리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하는 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좀 당황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왜 당황하는 꼴이 되냐면 자, 1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세제곱분은 n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플러스 n의 제곱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땡땡땡 있는 이 꼴을 항상 뭘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시그마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n까지 되어 있는 꼴은 사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바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공식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땡땡 n의 제곱 같은 경우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이거, 2 집어넣으면 이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바로 뭘로 바꿔줘야 된다?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잘 못 외우고 계신다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자, 세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자,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n의 세제곱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얼마다? 그렇죠. 제곱이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거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바로. 자, 보자마자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바로 갈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시그마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그마의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가셔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 된다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거는 그냥 내려앉아야 되죠. 자, 분자에 있는 분모는 그냥 내려앉아야 됩니다. n 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데 자,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왜? 몇 차인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몇 차죠? 3차. 얘는 몇 차죠? 3차. 3차식분의 3차이기 때문에 뭐만 따진다? 그렇죠. 개수만 따진다. 이 최고차의 개수 얼마죠? 6이죠. 이 최고차의 항의 개수 얼마죠? 2죠. 그래서 얼마다? 6분의 2가 되고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2번은 이제 좀 보죠. 2번. 자, 2번. 자, 요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2번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자, 2번도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n에다가 1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n 곱하기 뭐가 됩니까? 1부터 n항까지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제 쓸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자, 얘를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하고 싶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 식을 시그마로 잘 바꿔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뭐죠? 1, 2, 3, n. 그러니까 시그마 k를 갖다 붙이고 k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뒤에는 요 2, 3, 4,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여기 일반항에 있으니까 k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자, k제곱과 k를 여기다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씁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뒤에다가는 자, k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k는 얼마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몇 차식인지를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요 식은 3차식. 그 다음에 이 식도 3차식. 그렇기 때문에 자, 뭐만 따진다? 개수만 따진다. 자, 분모는 개수가 얼마죠? 그렇죠.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분의 자, 분자.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돼요. 그죠? 자, 위에 있는 요 놈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6분의 2가 최고차의 개수죠. 그러니까 얼마나? 6분의 2가 된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1분의 2를 갖다 곱해준다. 그래서 얼마다? 3분의 2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고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계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꼴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자, 3번을 보시면은요.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계산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겠다? 유리화를 하겠다. 분자에 있어도 유리화, 분모에 있어도 유리화. 그래서 전부 다 유리화를 하겠다고요. 자, 3번 좀 쉽죠? 3번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방식이에요. 근데
최고 대빵이 누굽니까? 마이너스죠. 아, 대빵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만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1번하고 2번만.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어떻게 하겠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를, 자, 유리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위아래다 뭘 곱합니까? 위아래다가. 자, 요 놈의 루트 n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n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이 되는 거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면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분의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유리화를 시키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위아래다 뭘 곱하겠다?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여기 좀 좁은 것 같으니까, 여기다 이제 씁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인데요. 선생님이 좀 계산을 하다 보면 좀 선생님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저기서 어떻게 돼요? 왜 저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도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놈은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분의, 자, 요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이고요. 얘 제곱하면 n제곱이죠.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뭐만 남아요? n만 남아요. 몇 차식이죠? 1차식. 얘도 1차식. 제곱의 루트면 1차식입니다. 그래서 자, 최고창의 개수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자, 이거 최고창의 개수 뭐예요? 루트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까지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1-4번을 하기 위해서는 좀 내용이 좀 필요해요. 자,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자, 내용을 좀 보고 갑시다. 자, 네 번째 내용인데요. 자, 수학의 정석 책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증명 안 되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할 건데요. 자, 조금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극한값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건데,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등호가 있어야 돼요. 크다, 작다,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것이, 자,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자,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an과 bn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수렴은 하는데 항상 bn이 더 큰 상황, 이런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거이면,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결론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값 사이에 이런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게 극한값의 대소관계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표예요. 어딜 향해서 가느냐. 그래서 1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극한값하고는 얘도 1이고 1로 가까이 가는 것도 1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항상 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간다. 1보다 작은 거. 근데 얘는 이미 1이 된 거. 근데 1보다 작지만 1보다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건 극한값은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1이라고 얘기하죠. 이 극한값은 1이라고 얘기하고 얘도 1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도 될 수 있다? 등호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게 극한값의 대소관계 첫 번째 관계입니다. 부등호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목표,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건 목표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라고 하는 값이 자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는데요. 둘 다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때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an 하고요. 그 다음에 bn 사이에 cn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가 있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족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의 관계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하고 어떤 관계가 생긴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생기는데 잘 보면 an하고 bn의 값이 전부 다 어디로 간대요? 알파로 간대요. 즉 얘랑 얘랑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알파로 가야 되고 얘도 알파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얘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사실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리를 우리는 이제 대소관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샌드위치 정리 또는 뭐 스퀴즈 정리 스퀴즈가 뭐죠? 뭐 선키스트인가? 거기서 뭐 사과 스퀴즈 뭔가 짰단 얘기예요. 압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착 정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가장 많이 쓰니까 자 그렇게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한다. 즉 대소관계가 있는데 양옆이 똑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가운데 있는 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똑같은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를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an이라고 하는 것이 n과 n 플러스 1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an의 합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거를 n제곱분의 s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1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까요? 자,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과 2 사이에 있겠죠? 자, A2는요? 2와 3 사이에 있겠죠? A3은요? 3과 4 사이에 있습니다. 자, AN은요?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쭉 더해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값은 얘보다 다 작은 값들을 더한 값보단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한 것은 얘보다 큰 값을 다 더한 것보단 작겠죠. 그래서 자 변변 더해주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는 1부터 n항까지 합 뭐라고 씁니까? 방금 전에 했잖아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씁니까? sn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거보다 다 얼마씩 커요? 1씩 크고 1씩 크고 1씩 크고 1씩 크죠? 그러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보다 1 큰데 이게 총 몇 개야? n개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n이 더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을 계산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계산한 게 이거랑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대소관계가 있다. 자, 대소관계가 있을 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n제곱분의 sn입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n제곱으로 나눠주란 얘기예요. n제곱으로 나눠주란 얘기예요. n제곱으로 나눠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나눠준 다음에 리미트를 걸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리미트를 걸어봐라. 자, 이렇게 이제 걸어봐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그죠? 2분의 1로 가죠?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갑니다. 그죠? n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갑니까? 똑같이 2분의 1로 갑니다. 아까 전에 얘랑이 똑같이 어디로 수렴하면 2분의 1로 수렴하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2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다항함수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5번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선생님 학원에서 촬영 중인데 지금 12시 10분입니다. 12시 10분이라서 지금 강의를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고민이 되는데 설마 뭐 들어와도 뭐 학생이 없으니 뭐 상관없겠죠?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이고요. 사실 이제 점화식과 많이 연관이 되는 극한값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좀 쉬운 그 기본서에는 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수학의 정석에서는 집어넣고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의 자체가 합성함수처럼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를 이용한 정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 y는 x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나 역함수에서 잘 다루어 봤겠지만 실제로 이 y는 x라는 그래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값에서 존재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y는 x라는 이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자, 여기에 y 값이 a면 x 값도 얼마입니까? a입니다. 즉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내가 x좌표에 a라는 값을 찾고 싶은데 y좌표에 a라는 값만 알고 있다면 자, 그 y는 x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x좌표에 a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자, 그런 그래프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좀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놓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자,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를 이용한 정의라고 했기 때문에 f에 이 전항을 집어넣으면 다음 항이 나오는 자, 이런 정의를 줍니다. 자, 이런 정의를 주고 거기에 이제 누구를 그려준다? y는 x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자, 어떤 그래프의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 때 나오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갖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자, 삐리리 자, 요런 식으로 계속 가서 가까이 가는 그 극한값을 찾으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 극한값이 뭐에 해당되는 값이냐면 교점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문제를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키워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그림을 이제 좀 키워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봅시다.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fx를 이렇게 줬습니다. fx를. 자, 2분의 1이에요. x 더하기 x분의 2라고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x1을 10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x2를 뭐라고 줬냐면 f의 x1이라고 줬습니다. 이게 뭔 얘기라고요? 합성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 거라고요. 자, x3는요. f의 x2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x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은 f의 xn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잘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y는 x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x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키워가지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죠. 자, 그림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y는 2분의 1의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있는데 2분의 1 x는 사실 이 fx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판단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마치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2분의 1 x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이유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고요. 잘 보세요. x1이 10입니다. 자, 10을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10 집어넣어라. 자, 따다다다다다당. 자, 10을 집어넣었다. 자, 10을 집어넣으면 그게 x1이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이 값이 뭡니까? 그렇죠. x2죠. 자, x1을 집어넣은 것이 뭐다? x2가 된다. 그러면 또 x2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즉, y값에 대응되어 있는 요 놈을 x축으로 다운시켜야 돼요. 이 다운시킬 때 뭘 쓴다?
그렇죠. y는 x를 쓴다. 이 점이 뭐니까? 이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x2라는 점이 되는 겁니다. 뭔진 몰라요. 네, 값을 다 계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x2를 또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뭐가 나옵니까? x3가 나오겠죠? 그러면 x3를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x3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x3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x3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x3를 또 집어넣으면 fx를 집어넣으면 얘가 x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x4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찾으면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교점을 향해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누구랑 교점을 찾는 겁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할 거니까 2분의 1 x 플러스 x분의 2와 누가? x가 같은 점을 찾아라. 양쪽 2 곱해주시면 x 플러스 x분의 2가 되죠? 이게 2x가 됩니다. 이쪽으로 넘겨주시고요. x, 그 다음에 x는 x분의 2가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양쪽 곱해주시면요. x제곱이 얼마다? 2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루트 2만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이 값이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xn의 값은 어디로 간다? 루트 2로 간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극한값을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면 자, 몇 번 그림만 조작해 주면 여러분들이 그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x 10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게 첫 번째 항이다. 그러면 얘를 땅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y는 x에 튕겨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그냥 튕겨 전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튕겨, 확. 그 다음에 튕겨. 그래서 어디로 간다? 요 놈으로 간다. 그래서 자, 이 극한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유제 1-5번에도 튕겨 한번 해주시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하겠다? 6가지 내용을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6번까지 하시고 자,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을 알아보고 싶은 건데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등비수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쓰죠.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한다. 즉, 얘가 무한히 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 살펴보고 싶으니까 얘가 무한히 갔을 때를 살펴보고 싶으니까 사실 a는 그냥 곱해져 있는 상수인 거고 얘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r의 n-1제곱 또는 r의 n제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이 사실 알파로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뒤에 이제 합답형을 풀어나가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a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나 아니면 자 an-1이나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 자, 한 칸 더 간 거나 한 칸 덜 간 거나 두 칸 더 간 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간다라는 사실도 사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것도 당연히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r의 n-1제곱의 극한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n-1제곱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n제곱의 극한을 가지고 생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을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R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R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R을 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R이 1보다 큰 수가 되면 2나 3이나 계속 곱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R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분의 1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처럼 계속해서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얘를 나눌 거다. 자, 나눌 건데 1보다 클 때가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R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2나 마이너스 2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계속해서 곱해 가거나 마이너스 2를 계속해서 곱해 가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잖아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래서 이 표시를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뭐 한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R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작아지죠. 숫자가. 뭐 마이너스 5분의 4 계속해서 곱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25분의 16, 그 다음에 125분의 그 다음에 얼마죠? 5분의 4니까 64가 되겠죠.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의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R이 1일 때도 문제, 여기다 씁시다. 자, R이 1일 때. 자, R이 1일 때. 자, 1은 아무리 곱해도 뭐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곱해가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죠. 자, 그거 수렴하는 겁니까? 발산하는 겁니까? 발산하는 겁니다. 진동하는 경우도 발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얘는 뭐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진동한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수렴하기 위해서 공비의 조건을 따져봐라. 그러면 그 공비의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수렴 조건은 자,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수렴 조건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 이 경우 아니더라도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네요. 어떤 경우? 아예 첫째 항이 0인 경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뭔가를 곱해도 0, 0, 0, 0이니까 이 공비가 아무리 1보다 크다 하더라도 분명히 0으로 수렴하겠죠. 0000은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초항이 뭐면 0이어도 뭐 하겠다? 수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수렴 조건은 뭐라고 얘기한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초항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이 뭐보다? 1보다 작아야지만 기본적으로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즉 발산하는 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발산하는 놈은 웬만하면 수렴하는 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6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1-6번을 먼저 보는데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n제곱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입니다.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이기 때문에 그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은요.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 다시 한번 써가면서 정확하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은요. 두 개로 쪼개면 2분의 루트 3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얘는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즉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면 자, 여기다 리미트를 걸면 일정한 값으로 가니 안 가니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2분의 루트 3. 루트 3은 2보다 커 작아? 작지. 그러니까 이 값은 누구보다 작은 값이야? 1보다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면 수렴한다 안 한다?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얼마다?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n제곱 그 다음에 2의 2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등비 수열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3의 n제곱만 어떤 a의 n제곱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주세요. 2n제곱 안 좋아. 그 다음에 n 플러스 1제곱 안 좋아. 그래서 전부 다 n제곱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뭘로 통일한다? n제곱으로 통일을 한다. 자, n제곱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자,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플러스 분의 자, 얘는 4의 n제곱으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자, 2n제곱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쪼개시라는 얘기예요. n 플러스 1제곱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데 이건 최고차가 없어요. 밑이 큰 놈으로 나눠야 되니까 밑이 큰 놈으로 나눠줍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한다? 5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죠. 자, 얘는 5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죠. 얘는요 5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얘는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 공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네들이 싹 다 0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다?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은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5의 n제곱.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인데요. 자,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수렴하는 꼴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6의 n제곱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5의 n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무한대로 간다.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인정을 하자? 무한대로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뒤로 넘어가서 계산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합니다. 자, 1-7번을 보시는데요. 자, 1-7번을 보시면요. 일반항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극한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래 n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구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1번에 AN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AN이라는 것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는 나누는 겁니다. 단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로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제일 쉬운 게 누구죠? R이 1일 때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0으로 간다 그랬죠. 얘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1분의 1 그래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꼴이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관건이네요. 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r의 n 플러스 1제곱은 안 좋다고. 그래서 플러스 1제곱을 곱하기 r의 1제곱으로 바꾸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신 다음에 이것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자,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까지만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쉽죠? r이 1일 때 1 집어넣어 보면 얘는 0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0이구나. 자,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자체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얘도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얘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r 마이너스 r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는 거고요. 얘가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이 자체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이 값은 뭘로 간다? r로 간다는 거예요. 즉, r이 만약에 3이면 3으로 간다는 얘기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점화식인데요. 자, 여러분들 좀 점화식을 많이 좀 안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이냐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점화식을 안 다루진 않거든요. 아예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점화식들은 다루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점화식을 풀어가는 방법이 사실 필요한데요. 이 점화식을 풀어가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좀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잘 안 되는 학생은 점화식을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점화식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힌트라고 좀 줄 수 있는 건 이런 힌트를 줄 수 있어요. AN이 만약에 1이고, 아니, 1 말고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냐면 5예요. 그 다음은 9예요. 그 다음은 17이에요. 그 다음은 33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은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입니까? 자, 여기서 얘 곱해 갔어요? 아니죠. 일정한 값을 곱해 가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A1이라고 하잖아요. A2, A3, A4, A5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수열이 1만 빠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이 AN이라는 수열에서 1을 뺀 수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걔는 얼마가 되냐면 2, 4, 8, 16, 32.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자, 등비 수열이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에서 1 뺀 거, 얘는 A2에서 1 뺀 거, 그 다음에 얘는 A3에서 1 뺀 거, 얘는 A4에서 1 뺀 거, 그 다음에 얘는 A5에서 1 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 수열, AN-1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N-1이라는 것에, 자, 지금 얼마씩 곱해져 가고 있죠? 2씩 곱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2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왜? AN, A2 마이너스 1에다가 누굴 곱하면? 2를 곱하면 A3 마이너스 1이 되고, A3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하면 또 A4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N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하면 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 플러스 3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식을, 자, 다시 한번 an 플러스 1 마이너스는 2분의 1 an 플러스 3이 된다라고 하는 식을 이런 꼴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꼴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an 플러스 1 플러스 p라고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p라고 써도 됩니다. 2분의 1 an 플러스 p꼴로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바꾸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 2분의 1 p죠? 이 점 넘어오면 마이너스 p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p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p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얼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p가 3이 되면 되므로 p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뭘 갖다 쓰면 된다? 그렇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2분의 1 an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라고? an이라고 하는 수열에 6을 뺀 수열이 있잖아요. 6을 뺀 수열. 6을 뺀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2분의 1을 곱해가는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초항이 얼마인지만 보세요. 자, 여기서 초항은 an이 3이었다면 an-1의 초항은 3에서 1을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초항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리고 공비가 얼마인? 자, an-6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n-6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초항을 가지고 있고 공비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n-1제곱이 되는 이런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n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6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n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자, 1번 an을 구했고요. 자, 그 an 구한 거에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2번은 자, an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에 얼마? n-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2분의 1의 n-1제곱은 0으로 간다. 그래서 얼마다? 6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화식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는 얘는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좀 좋은 점화식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준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점화식이 주어질 때 수학 그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수학 2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그 수학 2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오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습을 밑에 있는 연습을 그 유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총 6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극한의 정의, 수렴하고 발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 성질을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성질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그 적어준 성질들이죠. 그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거니까 그 성질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뭘 했었냐면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 자, 네 번째는 극한값의 대소관계. 다섯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좀 특이한 방법이죠. 그 특이한 방법을 설명했고요. 여섯 번째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설명을 했으니까 여섯 번째 이 등비수열의 극한 제일 핵심이 뭡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하겠다가 가장 핵심이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